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 대관령 IC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구독자분이었는데 프리 컨디셔닝을 했을 때 충전비와 안 했을 때 충전비를 비교해달라는 메일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이렇게 용평에 와서 스키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원래 스키를 타면서 충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용평 리조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전부 다 점검 중이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딱 레저 즐기면서 충전해줘야지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게 전기차인데 인프라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차의 배터리는 14%밖에 없고요. 가장 가까운 피닉스 파크에 있는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을 할 거거든요. 지금 바람이 너무 세. 오늘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일단 차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네, 일단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머리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매번 구독자분들께서 다음 머리 스타일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 스타일입니다. 이게 제가 스키를 타고 나서라 헬멧을 썼다가 벗어가지고 유렁거리거든요. 와, 근데 오늘 진짜 스키 타는데 용평 리조트 발왕산 정산을 갔거든요. 해발 1450m. 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가지고 눈도 내리고 막 사람들 바람에 막 밀려서 떠내려가고 있고 어떻게 거기서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잘 탔고요. 어쨌든 일단 지금 차에 탔는데 지금 제 차의 상태는 배터리는 14% 남았고요. 날씨가 너무 춥다고 이렇게 눈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62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측 가능 주행거리는 49km? 큰일 났네. 지금 피닉스 파크까지 4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겨우겨우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해주네요. 근데 프리컨디셔닝을 키면은 프리컨디셔닝은 배터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키고 가가지고 안 킨 상태에서 충전했을 때 충전비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천에서 출발했을 때 트리 컴퓨터인데 평균 180W per km를 보여주고 있어요. 5.5km per kWh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잘 나온다. 겨울인데 제 차는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비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도 공인 전비를 훨씬 상회하는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창 슈퍼차저로 출발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슈퍼차저를 찍고 가면은 바로 프리 컨디셔닝을 알아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평창 슈퍼차저가 있는 피닉스 파크로 찍고 가겠습니다. 피닉스 파크로 길 안내. 32km라고 뜨는데 3% 남기고 도착할 수 있다고 뜨네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피닉스 파크까지 거의 내리막길이 많아서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원래 핸드폰 내비를 잘 안 쓰고 테슬라 내비를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FSD 때문이에요. 거의 지금 가야 되는 길이 고속도로이니까 고속도로에 타서 FSD로 아주 편하게 가고 도착을 해서 프리컨디셔닝이 안 된 상태에서 또가 얼마나 나오고 과연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상 이도네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충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충전하는 동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가는 거는 카메라 끊고 편하게 가고 도착해서 한번 충전하면서 충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슈퍼차저에서 봐요. 네, 저는 지금 평창 피닉스 파크에 있는 슈퍼차에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바로 슈퍼차저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서져 있거든요. 저 전기차로 나왔나? 저거 하나 또 보내드려야겠네요. 어쨌든 지금 열심히 달려서 도착했는데 일단 보시면은 배터리 전력 부족. 차량 주차중에서 배터리 손상합니다. 차량에 시동할 수 있고 달려서 배터리 손상을 막기 위해 지금 충전하세요. 이렇게 뜨네요. 지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고도 떠주고. 그리고 지금 4% 남았고 16km 갈 수 있다고 하고 도착을 했어요. 프리컨디셔닝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달리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눈꽃 마크는 사라졌네요. 여기 지금 5개가 남아있다고 하고 평창 슈퍼차저는 V3입니다. 250이라고 써지죠. 일단은 왔으니까 충전을 빨리 걸고 충전하면서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제가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꽂아야지. 킹 받네. 속도가 얼마나 나오려나. 프리컨디셔닝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100은 나오네. 111. 충전량을 100%까지 해놨는데 1시간 5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는 주로 90%까지 하니까 90으로 해놓고 충전을 해볼게요. 45분? 되게 빠르다. 160까지 나오네. 프리컨디셔닝을 안 했는데 2도여서 그런가? 170 나오네. 엄청 빠르다. 방금 이렇게 차에서 퉁 소리 나는 거 들으셨나요? 이거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배터리가 어쨌든 이렇게 철판으로 싸져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열에 의해서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팽창하면서 철판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이럴 때 나는 소리입니다. 테슬라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재미나게 이렇게 뜨네요. 제가 프리컨디셔닝을 안 하고 오니까 다음번 슈퍼차저를 이동 시 더 빠른 충전을 위해 배터리가 프리컨디셔닝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뜨네요.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직접 찍고 오라는 거죠. 테슬라의 충전 방법은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건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건데 슈퍼차저는 V3, V2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차저라고 어느 업장을 이용할 때 업장의 업주가 완속 충전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차저이거든요. 거기에서 충전할 때는 충전비는 무료이지만 그 업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업장 주차 장비가 들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슈퍼차저도 물론 주차 비용을 받는 것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월커넥터는 테슬라가 가정용으로 만든 완속 충전기예요. 11kW까지 되는데 저는 집에 그 월커넥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죠. 월커넥터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뜨시는 정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외 차량들이 이용하는 충전기들을 어댑터를 제공해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차저는 220V 코드에 연결해서 하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이렇게 슈퍼차저, 데스티네이션 차저, 월커넥터, 타 충전 규격 어댑터들 그리고 모바일 차저까지 총 5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슈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슈퍼차저는 V2와 V3가 있습니다. V2와 V3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거든요. 요금이 과금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V2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kW까지 충전 속도가 나오고요. 충전 요금 같은 경우에는 1kW당 고정 요금으로 324원입니다. V3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250kW까지 나오고요. 요금 체계는 충전 속도마다 다르게 먹여놨거든요. 250kW로 충전할 때 1분에 101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자세한 표로 보여드릴게요. 전기차의 배터리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충전 속도가 빠른 구간이 있고 그리고 완충에 가까울수록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V3를 비교하면서 타실 줄 알아야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카페에 댓글 보면은 와 저 슈퍼차저 가서 충전했는데 왜 5만원이나 나왔죠? 뭐 V3가 저렴한 거예요? V2가 저렴한 거예요?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V2나 V3를 어떻게 이용해야지 저렴하냐면은 V2 같은 경우에는 고정요금이기 때문에 완충이나 아니면 80% 이상에서 속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구간에서 쓰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V3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퍼센트가 낮은 상태일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배터리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프리컨디셔닝을 잘했다 그러면은 V3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V2랑 V3랑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프리컨디셔닝이 잘 돼 있다고 가정하면은 V2가 V3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컨디셔닝을 잘해서 V3를 이용하는 게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프리컨디셔닝이 뭐냐면은 배터리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충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슈퍼차저를 간다고 찍는 순간 프리컨디셔닝을 해요. 프리컨디셔닝으로 적정 온도를 맞춰주고 자동차가 항상 최고의 속도로 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뭐 너무 날씨가 더우면 안 할 수도 있지만 나 충전하러 가려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편합니다. V3가 75kW의 속도로가 나올 때 V2와 요금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V3에서 75kW 이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V2보다 요금이 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75kW가 나온다고 했을 때쯤에는 그냥 빼고 다른 완속 충전기나 이런 걸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슈퍼차저를 V3부터는 kW당 요금제가 아닌 분당 요금제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회전율? 무슨 음식점인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속도가 빠를 때 당연히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배터리는 80%까지는 되게 금방 충전되거든요. 근데 80에서 100% 갈 때가 속도가 확 느려져요. 근데 솔직히 80%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간에서 빠르게 충전하고 나가고 다음 차가 빠르게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충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죠. 그거 외에도 이제 충전이 끝났는데 차를 안 뺄 경우에는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사용자가 원하는 퍼센트까지 되거나 아니면 뭐 100%가 됐는데 차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테슬라가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거 수수료라는 것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막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저는 왜 충전요금이 5만원이나 나왔죠 이런 글들 올라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야기를 보면은 슈퍼차저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2-3시간 뒤에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거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겁니다. 어쨌든 인터넷으로 모든 충전소와 테슬라 차량도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충전 스토리 몇 개가 남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회전율까지도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커 중에서 전기차 문화까지 그러니까 사실 사후 관리죠. 이렇게까지 해주는 브랜드는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오너들이 다른 전기차를 탔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V3라고 해서 모두 전부 다 분당 요금은 아닙니다. V3지만 V2처럼 1kW당 요금을 받는 V3 차저들이 있거든요. 상주, 신탄진, 속초 그리고 신사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있냐면은 상주, 신탄진,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용량이 워낙 많아서 분당으로 바꾼 것 같은데, 신사 V3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니터가 하나 설치되었거든요. 그 모니터를 보면은 충전을 어떻게 할 건지, 충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모니터가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걸 단 이유가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다른 차량들한테 오픈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국내법상 DC콤보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들은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대요. 이 차가 몇 프로 충전 중이고 뭐 요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창으로 띄워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은 모니터를 설치한 건데, 이게 앞으로 테슬라가 한국에서 슈퍼차저를 오픈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충전소를 몇 개 설치했냐 이런 식으로도 따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슈퍼차저 진짜 전국에 100기가 넘게 엄청 많이 설치돼 있긴 한데, DC콤보 타 전기차들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조금 제도 진짜 참 그렇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슈퍼차저 이용할 때 쓰레기 같은 것들은 슈퍼차저 근처에 버리지 마시고요. 좀 깔끔하게 좋은 문화로 충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슈퍼차저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슈퍼차저 계약 조건에 뭐 화장실 오픈 이런 게 있어서 오픈을 해놓는데 너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지저분하게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슈퍼차저 토지를 제공하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뭐 기관 이런 데서 공간만 대여해주면은 테슬라가 설치를 해주고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토지를 제공해주신 분들이 테슬라 오너들이 슈퍼차저 하러 와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하고 지저분하게 이용한다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슈퍼차저는 깔끔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85% 정도 충전했고 5분 남았는데 속도는 40kW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100%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프리컨디셔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느린데, 보면은 현재 배터리 에너지 레벨에서 예상 속도로 충전 중입니다. 배터리가 최대 충전 레벨에 가까워지면 충전 속도가 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은 18,000원이 넘었네요. 진짜 많이 나온다. 프리컨디셔닝이 중요하긴 하구나. 일단은 마저 90%까지 충전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그 디스커버리 세워져 있잖아요. 다른 분이 전기차 전용 중역에 충전했다고 신고를 하고 계시네요.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세요. 진짜 신고 엄청 많이 들어왔겠다. 되게 오래 세워놓는 것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충전이 다 됐습니다. 일단은 점거 수수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충전기를 먼저 빼고 올게요. 이게 아직도 서 있네? 충전이 90%까지 됐고요. 4%에서 90%까지 45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충전비는 23,304원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100%까지 갔으면 한 24,000원, 5,000원 나왔겠네. 근데 사실 지금 3%부터 90%까지 했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을 충전해서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영상 2도에서 프리컨디셔닝 없이 3%에서 90%까지 45분 소요됐는데 충전 비용은 23,304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충전된 배터리 다 이용하고 나서 다시 3, 4%대가 되면은 프리컨디셔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또 90%까지 한번 충전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정라 슈퍼차저에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프리컨디션 한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솟구친 걸 볼 수 있고요. 프리컨디션이 근데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최고 속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라 슈퍼차저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250kW급의 슈퍼차저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네요. 프리컨디셔닝을 좀 잘해보려고 지하주차장에 오래 세워놨고 배터리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컨디셔닝을 시작했는데 잘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3% 있는 상태고요. 13km 남았다고 하죠. 평균 전비가 프리컨디셔닝 했으니까 2km인데 741을 쓰네. 평상시에는 189입니다 여러분. 뭐 173도 있어요 여기 800km 동안. 어쨌든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3%에서 90%까지 5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90%까지 40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최고속도 250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프리컨디셔닝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고속도까지 못 올라가네요. 배터리 온도 낮음. 이렇게 되면은 테스트의 의미가 없어지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충전을 계속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여러분, 지금 89%, 속도는 34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1% 남기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로 종료될 것인가? 끝! 18,351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점거비가 나오니까 뽑아야지.
네, 제가 지금 3%에서 90%까지 프리컨디셔닝을 10분 정도 하고 지금 슈퍼차저를 꽂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네요. 저번에 4%에서 90%까지 프리컨디셔닝을 하나도 안 했을 때 2만원이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3%에서 프리컨디셔닝을 10분 하고 배터리를 살짝 데워준 다음에 90%까지 슈퍼차징을 하니까 지금 최종 결제된 거는 17,766원이라고 뜨네요. 와... 프리컨디셔닝 10분으로 2,300원 아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최고 속도가 안 나왔죠. 제가 한 지금 180kW 속도까지밖에 안 나왔었는데 다음 충전 때는 정말 프리컨디셔닝을 30분 이상 제대로 해가지고 V3 슈퍼차저에서 250kW의 최고 속도를 찍고 비용도 확실히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days later. 네,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오늘 슈퍼차징을 하기 위해 진짜 프리컨디셔닝을 열심히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온도가 0도예요. 지금 여기는 7도라고 표시되어 있긴 한데 지하주차장 들어오면서 어쨌든 바로 충전부터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8%에서 시작합니다. 네, 푸컨 확실하면서 왔어요. 응? 올라가다 쳐버렸네. 자, 일단은 충전한도 50%, 8%에서 90%까지 35분이면 되네요. 속도가 푸컨을 잘했으니까 최고 속도를 찍겠지? 오, 230, 249, 51, 53. 아, 프리컨디셔닝이 중요하긴 하네. 스피드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 역시 프리컨디셔닝이 중요하긴 합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250까지 찍는 걸 보셨죠, 여러분? 푸컨 정말 열심히 하고 온 거. 과연 충전비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3%나 4%부터 90%까지 했는데 오늘은 8%부터 해서 좀 더 싸게 나오는 건 당연하긴 하거든요. 완벽하게 퍼센테이지를 못 맞춘 건 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상적인 프리컨디셔닝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충전소를 가는 거리는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다 됐을 때는 배터리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했다고 하면은 40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최고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50도 이상에서만 최고 속도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프리컨디셔닝을 걸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프리컨디셔닝은 테슬라 내비에서 슈퍼차저를 찍어가지고서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성 검색으로 슈퍼차저를 검색해서 길 안내를 시작하면은 프리컨디셔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 위치를 찍어주는 거고, 프리컨디셔닝이 되게 내비에서 위치를 찍어주려면은 무조건 충전이나 아니면은 빨간색 점 그 탭으로 들어가서 길 안내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제로 프리컨디셔닝을 하는 방법이 없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으로서는 퍼포먼스 차량들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퍼포먼스에는 트랙 모드가 있거든요. 그 트랙 모드를 키면은 트랙에서 배터리 성능을 완벽하게 끌어내기 위해 프리컨디셔닝처럼 배터리 온도를 올려요. 근데 롱레인지나 다른 스탠다드 레인지의 차량들은 트랙 모드가 없기 때문에 따로 강제로 프리컨디셔닝을 해준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슈퍼차저를 내비에서 찍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하는 방법도. 네, 충전한 지 35분 만에 8%에서 90%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프리컨디셔닝이 완벽할 때 90%까지의 충전 요금은 16,000원이네요. 지금 제가 근데 원래 기존에는 다 4%부터 90%대까지 충전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드밴테이지를 주려고 93%까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90% 이상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기 때문에 엄청난 핸디캡 같은데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밴테이지를 92%에서 충전을 중단시켰거든요. 17,265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점검비가 발생될 수 있으니 프리컨디셔닝이 완벽할 때 8%에서 92%까지 충전하는데 16,900원이 나왔습니다. 최종. 확실히 프리컨디셔닝을 하니까 충전비가 절감이 되기는 하네요. 마지막에 90%에서 92% 그때는 속도가 거의 30kW밖에 안 나와서 충전비가 엄청 비쌌거든요. 그런데도 16,920원이 나왔습니다. 와,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완전히 똑같은 용량을 충전을 한 건 아니어서 완벽한 비교가 되진 않지만 프리컨디셔닝을 안 했을 때는 4에서 90%까지 2만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프리컨디셔닝이 완벽하게 되니까 8에서 92%까지 16,900원이 나왔습니다. 와, 3,000원 정도 절약했네. 3,000원이면은 이거 최대 속도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충전할 수 있는 요금이거든요. 어쨌든 프리컨디셔닝을 하는 게 되게 이득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구독자님 요청으로 제 사비를 들여가면서 충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충전 효율이 좋은 0에서 80%까지 했으면 더 충전비 차이가 많을 것 같았는데 저는 90%대까지 하다 보니까 충전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유의미한 결과는 얻은 것 같습니다. 프리컨디셔닝이 됐을 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이렇게 프리컨디셔닝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비용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역시 프리컨디셔닝을 하는 게 충전료 절감에 좋네요.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집밥을 먹이는 것 같아요.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집밥을 최대한 먹이시고요. 요즘 다시 테슬라가 레퍼럴 코드 제도가 부활했더라고요.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설명란에 있는 제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가 만든 쿠키. 와, 여러분, DC 콤보 충전소에 왔는데 근데 충전하려고 하니까 예약 사용 대기 중이래요. 예약 안내 문자를 표시된 예약번호 4자리를 입력하기는 확인을 누르래. 와,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누구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 옆에 충전 중인 볼트랑 코나는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 이 사람이 취소 안 해주면 이 충전기는 계속 못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골 때리네요. 충전기가 있는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예약해놨다고. 근데 이 예약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진짜 골 때린다 이거. 와,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를 할 생각을 하지? 아니, 이러니까 진짜 슈퍼차저밖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DC콤보 이 시스템들 너무 문제 많아요. 아니, 이거 배터리가 만약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예약한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예약을 풀어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계속 이거는 못 쓰는 충전기로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와, 환장어 같다. 와, 여러분,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100% 신고감이죠.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이거는 신고가 되는 건가?